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부모가 또 지가 잘 키워보겠다고 그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맡겼는데. 싸움되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 얘기, 갈등 상황 얘기를 우리 유인경 마담님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애 봐달라고 했더니 내용만 보더라, 엄마가. 보긴 봤네요. 엄마가. 이게 제 기억에 그런데 저는 아이가 3살 때까지 전업주부로 아이만 키웠어요. 그래서 뭐 초기 애착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딸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아이를 키워서 있는데 다시 제가 이제 신문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남편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부도를 내주시면서 할 수 없이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 애 좀 봐주세요도 아니고 그때는 뭐 경제적 상황적 여유로 제가 엄마 집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엄마도 그때는 70이 가까운 나이였고 저는 막내딸이고 그때 우리 엄마는 이미 조금 병 들어갔던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치매가 우리 엄마 70에 오셨지만 사실은 뭐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있으셨겠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모르는 게 제가 사준 적이 없는 방울을 이쁜 방울을 하고 있어서 유라야 뭐 할머니가 사줬어? 했더니 아니 엄마 내가 이틀 동안 머리를 풀고 다녔더니 선생님이 너 머리 묶고 다녀야지 그러고 묶어주셨어.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뭐 쫑쫑 따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하나만 묶어주면 되고 방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찔렐레 빨렐레 풀어서 보냈을까 애를. 그리고 한 번은 또 딸내미 또 회사에서 만나서 가 그랬는데 걔가 그때 또 산발하고 이상하게 나타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죠, 우리 상사가. 자기는 저렇게 꾸미고 다니면서 딸내미는 저렇게 엉터리를 하냐는 얘기가 있으니까 엄마에 대한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아니고 애도 입을 때인데 왜 그러나 싶은 데다가 어느 날은 보니 저는 막 얘 너도 엄마처럼 이제 뭐 똑똑한 기자가 돼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둘이 하는 얘기가 네 엄마가 알고 보면 옛날에 굉장히 게을렀단다. 뭐 맨날 잘 넘어졌단다. 뭐 이런 흉들을 좀 팩트지만 했던 거를 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한 번이긴 했지만 딸이한테 야 이거 좀 치우고 그래 했더니 엄마도 워낙 정리정돈 안 했다며.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줬지롱. 그래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로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어머니가 치매가 증세가 심해져서 10년을 이제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상황만 너무 생각하느라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과도한 나이도 몸도 마음도 세잔한 상태의 어머니에게 뭐 그 치순 할머니한테 애 머리 쫑쫑 닦고 뭐 해주고 이쁘게 옷 입히고까지 코디까지를 기다리고 엄마가 어떻게 제 미담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거 하나에 빈정상했다는 게 제가 너무 배은망덕한 아이 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치마 심각해지신 거 아닌가? 우리 딸내미 아끼느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엄마에게 화는 안 냈지만 그런 갈등은 다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딸들도 친정엄마가 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느끼는 게 있는 게 57, 8년 살아 느끼는 게 딱 뭐냐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제 애를 맡아줘야 할 당연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도 이 나이 돼서 후회하지 말고 키워주는 어머님, 그게 시어머님이든 친정어머니간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어머니 덕분에 다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양육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흉 보았던 뭘 보았던 그 순간이 있었던 거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다시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막 하는 게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고마운 마음이 아니, 있는데 보면은 편안하니까. 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게 있거든요. 만만하고. 그게 아마 한혜원 마담님도 여기저기 이제 아이들을 좀 부탁을 하면서 그건 하지 이런 경우 꽤나 있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 첫애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있었고 특히 뭐 이제 어머님하고 저희 엄마하고는 이제 좀 반세대 정도 차이가 나시다 네. 보니까 이 양육 방식이 꽤 많이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머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우유를 그냥 물고 자면 얘가 숙면을 하면 되지. 그냥 물고 자라. 이가 좀 썩더라도 뭐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유를 물려서 재우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커서도
뭐 이렇게 군것질을 했어요. 밤에 양치질을 했는데 뭘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닦이는데 이제 할머니는 아예 그냥 오물오물태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안 놓아져서 첫애 때는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못 볼 때 이렇게 가가지고 그 손세정 그 입 닦는 티슈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싹 닦이고 오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셋째쯤 되니까 이제 다 놓았고요. 그리고 맡길 때는 이제는 무조건 100% 어머님 스타일에 무조건 다 맡겨야 된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 편한 길인 것 요즘에는 같아요. 며느리들이 그런 것도 한대요. 뭐 다 써서 준다고. 아, 이건 내 이게 이거 하지 지금 말고. 나한테 그래서 그것도 너무 어머님들이 기분 나쁘다고.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써서 주고 몇 6시 기상 시키세요 네. 하고 8시까지 밥을 꼭 먹이세요 하고 네. 제가 솔직하게 아닌 것 첫애 같아요. 때 다른 건 안 적어드렸고 이제 알러지 음식들 몇 개월에 요거는 아직 먹으면 안 되고 요거만 몇 개 적어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아이들 다 이제 이렇게 남의 손에 키운 거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아무리 지방 강의를 가도 일단 그 여자는 그래요. 그 부산에서 3번 강의가 있잖아요. 3일 동안. 그럼 서울, 부산을 3번을 왔다 갔다 하지 부산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외박을 안 하죠. 외박을 절대 안 하죠. 그럼. 부산이 원래 뭐 비행기 있으니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술도 먹고 이렇게 좀 아니 절대.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애를 키우는 동안은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3일 내내 강의가 있어도 늘 서울을 왔다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남한테 애를 맡기기에 되게 용이한 성격으로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속 끓여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건 뭐 시고모한테도 맡기고 뭐 또 이렇게 일하는 분이 와서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은 온 친척이 길렀어요. 온 친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한 사람한테 사건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아프거나.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애 이제 돌려막기. 졸업식 날 이렇게 친척들이 다 오면 진짜 애들이 우리 큰애가 졸업식 날 되게 웃기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할머니 오셨습니다. 외할머니. 저에게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고모 오셨습니다. 저에게 어머니 같으신 분이십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저의 어머니죠. 근데 야. 어떤 거냐면 왜 아유 엄마가 못 길러서 할머니가 길러서 어떻게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의 자꾸 단점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할머니는 되게 많이 갖고 있어. 맞아요. 너무 푸근하고 너한테 맛있는 거 정말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피해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크는 내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키워졌다라는 피해의식 대신 나는 정말 6명의 어머니가 있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자기가 뭐 사회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했고 애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맡길 때는 네 엄마다 하게 애들한테도 충분히 마음 놓고 맡겨야지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를 맡기는 건데 너 뭐 잘못하면 엄마한테 애도 말해 불안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맡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애랑 같이 보고 그러면 애가 같이 막장이 돼가지고 말도 같이 막 해주고 저런 창피해 저원수 같은 년을 이런 거 있잖아 애가 저런 때려치기 이런 나쁜 뭐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애들이 사극 말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기저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일회용 기저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기저귀를 채워주고 아이를 아버지 여기 사놨으니까 갈아줘 그러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애가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기저귀에 너무 많이 차가지고 애가 물동이를 얹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고 이게 밑에가 내려앉았어요 기저귀가 여기까지. 그래서 애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뒤뚱뒤뚱 걸어나오고 엄마 이러고 다리를 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아니 기저귀를 야 아깝다 아이가 한 번 쌌으면 끝까지 저 차야지 저기 어떡해. 그러고 애 벗겼더니 여기가 다 짓물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내려앉도록 그게 진짜 이만큼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아이를 맡겼을 때는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그거는 딱 끊어내야지 보니까 내가 쟤를 키웠으면 저랬을까? 우리 아버지니까 저렇지 저걸 모르는 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또
내가 나가서 이러니까 그 한 푼이라도 아껴주려고. 그거 야 종이 기저귀 그게 얼만데. 내가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짠해. 야, 이게 키우면서 짠해. 짠하다. 그래서 애를 맡길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애가 다칠 때도 있고 한 번은 뭐 다리미가 애 손에 엎어졌대요. 다리미를 살짝 놓고 나갔는데 다리미가 애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다리미를 건드려서 이게 쥐지직 탄 거야.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다 보면 애기는 공 없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애기 얼마나 공은 미안해요. 없어. 그러면 그때 내가 늘 우리 애들을 키워준 모든 분들께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있었어도 벌어질 일이니까. 그래서 애 키우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절대 핀잔 주지 말고 최대한 격려해야 돼요. 맞아요. 네가 있었어도 그 일은 벌어졌어. 그 일을. 그러니까 24시간 애를 보는 데 있어서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애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한다 해도 벌어질 사건은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 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고모 제가 있었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제가 있었어도 이 얘기를 해줘야 힘을 얻고 365일 몇 년을 애를 키우죠.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닌데. 그게 이제 저희도 약간 비슷하게 어머니께서 글루건을 잠깐 놔두셨는데 애가 기어가서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때 거기를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 이거를 바닥에다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딸들이 하듯이 이제 막 뭐라고 하게 된 거죠. 이제 본인도 모르게. 엄마 이걸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애가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찬물에다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시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학도가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그런다 막 이러시는데 오시지. 제가 어머님을 뵙자마자 애가 그래서 속상한데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대요. 말 잘하네.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어머님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네 애를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넷째 가 뭐? 안 돼! 계획 없이 그렇게 책임하게. 아니 근데 정말 저거는 그냥 지혜로우시다. 순발력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야. 육아뿐만 아니라 저희 뭐 한 집에 사니까 계속 크잖아요. 얘네들이 할머니의 성격을 잘 몰라.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당구장에서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이래서 컸거든요. 근데 애들은 인자한 할머니만 보고 자란 거야. 아, 그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모르지.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초등학교 5학년 기말고사 끝났는데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아빠,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거 수학 100점 맞았습니다. 이야, 100점 맞았어? 이야, 아빠 용돈 좀 주세요. 10,000원. 100점에 10,000원이니까 10,000원. 야, 근데 다른 과목은 안 받냐? 예. 수학만 봤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런 누굴 속이려고? 내가 다 했던 건데. 다 보이지. 아, 그래 수학만 봤어? 예. 수학만 알았어. 봤더니 가방을 잘 때 뒤져봤더니 다 있지. 과학 84점, 사회 뭐 72점, 국어 76점에 다 김정순이 써 있는 거야. 할머니 사인이 되는 거야. 이것들이 아빠한테 이거 보여주고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틀린 거 오답 노트 써라 뭐 잔소리 할 거 같고 아빠는 이걸 시험이라고 봤냐? 발가락으로 해도 내가 이거보단 잘하겠다. 막 이럴 것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사인을 받은 거지. 그래서 다음날 야, 너 왜 이거 사인을 할머니한테 받냐? 그냥 아빠한테 받지 차라리 그랬더니 에이씨, 이제 진짜 아빠한테 받을 거예요. 왜? 아빠한테 혼날까 봐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나 이거 시험 너무 못 봐서 그러는데 사인 좀 해줘 이랬더니 앉혀놓고 야, 너는 이거를 네 아빠가 너를 돈을 얼마나 대주는데 시험을 이따구로 보냐? 너 이거 정신 못 차리거든. 할머니가 인자했던 할머니가. 그러니까 애가 그 할머니의 인자만 받지 할머니가 자식을 공부시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언니는 고모님이 혼자 되신 분을 이제 돈을 드리고 개보기를 보는데 아직도 고모님이 나이가 70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재혼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가지고 자꾸 자기 애를 업고 그 재혼만 해주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 1년에 10번인가 뭐 미팅을 해주는데 애가 있잖아. 자꾸 애를 업고 할아버지들이랑 소개팅을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애가 집에 와서 얘기한대. 오늘 만난 할아버지는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자기가 미쳐버리겠는데 뭐라고 하면 그만두실까 봐. 그래서 그 정말 아이고 야, 너 참
참 삼겹살도 잘 먹고 또 삼겹살을 사주신 할아버지랑 데이트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예, 거기를 이렇게 재혼을 상관 못 하셨구나.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